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78일 차에 또 곧 2000일이 다 될 것 같네요. 네. 네, 혼자 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네, 오늘 30페이지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충동적이지 않은가, 그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음, 그 다음 장이 네, 선택 31페이지 볼게요.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날 놀리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진심이라 해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목적이라면 그게 뭐지? 노인은 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벤치로 걸어가 우아하게 사뿐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어느새 스스로 조커라고 청하는 그의 강력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어. 두 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다른 걸 살 뻔했던 거죠. 따뜻한 로얄 밀크티가 아니라 차가운 걸 살 뻔했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조금 이동할 수 있는데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조급함 때문에 선택지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빨리 따뜻한 걸 마시고 싶었어요. 게다가 어두컴컴해서 자판기 글자도 잘 안 보였다고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90%의 실수, 돈 때문에 저지른 인간들의 실수는 90%가 뭐예요?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나의 타이밍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일어난대요. 내가 던질 변명 같은 말에 그는 그렇게 대꾸했다. 변명을 하는 거죠. 추우니까, 당장 먹고 싶으니까. 지금 나의 그런 마음, 조급함, 충동적인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럴 때 뭔가 잃어버렸을 때도 차분하게 있으면 잃어버려서 사라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치잖아요. 네,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차분하게 스탑하고 차분하게 내 감정 없이 차분하게 스탑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차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쨌든 변명을 또 막 늘어 놓으셨어요. 내가 던진 변명 같은 말에 그는 그렇게 대꾸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하긴 이 노인이 지금 내 처지와 심정을 어찌 알랴.
하지만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근처 슈퍼에 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음, 돈이란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자네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무슨 이런 말을, 너무나 무례한 말에 나는 분노를 담아 반론하려 했지만 노인은 꺼리낌 없이 이렇게 내뱉었다. 지금 자네는 천 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노인이 나를 계속 바보 취급해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난하자 반박할 기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구먼. 못 배운 탓이지. 내가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칩니다. 기회를. 하고 꼬신다 이거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네, 그야 전문 영업자는 지식도 많고 노하우도 많아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이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온 걸 테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그때가 사야 할 때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 사야 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이므로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뜻이지. 여기서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이야. 지금 당신이 원하니 바로 지금이 사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지. 지금이 사회적 흐름상 사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그럼에도 우리는 늘 후자의 의미처럼 스스로 시기상 매우 적절히 구매했다고 착각하지. 나는 노인의 말에 수긍했다.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판매자의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 지갑을 열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을 고르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흔히 사람들은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뛰어나서 선택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뛰어난 게 기능인지 가격인지 그것들을 뒤섞여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아끼려다 별로 좋지 않은 걸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려고 들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는 대부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어. 집이나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들 모두 2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게. 그러면 중고나 구형이 되어서 2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해.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사는 거야.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물건의 장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으로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들고 있으면. 또 그다음 볼게요. 경험. 경험은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지, 돈을 다루는 능력을 내가 키웠는가, 그 경험이 있는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다루는 능력과 선택지와 그것은 제일 근원의 뿌리 밑에 근원적인 나의 믿음. 믿음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으면 상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이 이제 아름이를 속초에서 어쨌든 아름이를 서울까지 초대를 해서 놓는데 첫 번 그 5번 4번째 5번째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4번째 5번째 딱 만나고 5번째 만나고 딱 왔을 때 4번째 만났을 때 탁 나왔을 때 나오면서 상상이 됐어요. 아름이랑 아름이 어머니랑 이끌어 주고 계시는 상희 씨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강의 듣는 모습이 저절로 상상이 됐어요. 상상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주에 월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팀들한테. "나 그 상상이 됐다. 그 상상이 됐다." 했어요. 아직 초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주에 다시 금요일 날 또 가게 됐죠. 그러면서 초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포공주님." 그래서 제가 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가 결정나지 않았을 때 벌써 이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돈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 밑에 내면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현재의식에서만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현재의식에서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의식이 아니라 현재의식은 5%도 지나지가 않아요. 잠재의식에 내가 믿음이 아주 박혀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잠재의식에 있는 그 믿음에서 자꾸 나를 가리고 있고 거기 안에서 잠재의식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요번 생에 벌어진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무의식도 있고요. 그 사건을 해결을 자꾸자꾸 질문하고 해결하고 질문하고 해결하잖아요. 타인들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네. 재상기님 댓글을 달아주셔 운전하면서 댓글 달으셨나요? 조심하시고. 좋아요. 네. 그래서 어 그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 상상력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6 일 7일 날 진짜요? 서울 사무실이구나. 서울 사무실 앞이에요? 아 오늘 그 김용일 사장님하고 두 분이 뭐 작업하시나 보다. 그쵸? 아이고야. 공사하시려고 앞에 계시구나. 아이고 우리 5시 48 분에 출발하셨고 우리 용일 사장님은 감사합니다. 네. 급하신 선생님을 맞춰서 착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계셔 가지고 네. 좀 공간을 좀 더 넓게 쓰시기 위해서 그 TV랑 이게 크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거를 작업을 하시는 데 또 도와주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재의식에 그 믿음을 자꾸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잠재의식에 있는 그 믿음, 그거는 잘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저기 대표이사님, 최 대표이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진정성 있고 세상을 정말 잘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인데 그 잠재의식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험은 어릴 때 경험했던 거는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은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쵸? 하리수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야라는 거로 믿으니까 여자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또 여자로 바꿔 놔요 몸을. 그리고 또 여자로 또 경험을 하고. 내가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되니까 또 믿음이 강화가 되니까 또 신념이 생기고 거기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 대표님도 그 잠재의식을 바꿔야지만 그 경험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고 점점점점 그 경험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나의 경험이 나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들으시면서 잠재의식에서 내가 믿고 있는 부분들을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놓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완전히 놓아 버려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된 믿음, 잠재되어 있는 그 내가 사건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고 그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또 생각이 올라오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오셔야 돼요. 왜 안 오세요? 안타까워요. 손명란 님, 백선연 님, 민지 님, 다 호킨스 박사님 그 높은 장에서 청소 계속 하셨던 분들은 높은 장에서 뭔가 탁탁탁탁 나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높은 장에.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지부지 낮은 에너지로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가시냐는 거죠. 돈 때문에요? 아니요.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계속 두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 부분에 벗어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돈 문제 해결되고 성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근원적인 거는 내가 버려질까 봐가 있어요. 그럼 버려질까 봐 해결해야죠.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버려질까 봐.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이런 경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높은 에너지 장 안에 있을 때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청소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대충 이래서 이랬고 이렇고 내 생각은, 현재 의식에서 나의 생각은 내 믿음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내 믿음은 아직 나는 성공도 하고 싶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편안해지고 싶어. 평화롭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근원적인 신념의 두려움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타이밍에 왜 지금에서 또 보여주실까요? 내년, 후년에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왜 호킨스 박사님의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빅뱅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그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엄청 저는 정말 중요하고, 요번에 저는 상희 씨 덕분에 초대를 하면서 제가 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초대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아름이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제도 우리 아름이가 진짜 변을 정말 주스를 2달 동안 먹여 가지고 제가 변을 보는데 보니까 잠깐 봤는데 묽은 시멘트를 진짜 그 포크레인에서 왜 이렇게 묽은 시멘트가 줄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어른이 변을 보듯이 변이 그렇게 1주일 만에 봤는데 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씹어야 혀로 씹는데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1주일 만에. 1주일 만에 왔는데 혀로 씹어요. 이빨로 씹는 게 아니라 혀로 씹는 걸 하면서 뇌가 더 움직이죠. 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이도 1주일 만에 엄청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째는 호키스 박사님도 영상도 보고 갔어요. 그 전신을 쓰지 못하는 아름이도 엄마랑 상희 씨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가 있는데 병원에서 얘는 3년 안에 죽습니다.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닌데 움직일 수 있는데 전 어디까지 움직일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다 없었지만 지금 상태보다 훨씬 움직일 수는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도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전신 마비되셨나요? 뇌가 마비되신 거예요? 생각이 마비된 거 아니에요? 나의 신념으로 마비된 거 아닌지, 나의 아직 바뀌어야 되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 있는 그 신념에 마비되어 있지 않는지. 저는 요번에 초대하고 상희 씨 덕분에 엄청난 더 확신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준수 엄마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겁니다. 그 준수 엄마가 보이지 않는 호킨스 박사님의 그 에너지 장을 믿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직은 영적인, 그냥 제가 판단할 때 영적인 자부심이 계셔가지고 아직은 조금은 모르겠어요. 몇 주 더 지날지. 오늘 정도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호킨스 박사님 영상을 틀어주는 단체라고, 모임이라고. 호킨스 박사님을 사모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아이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도 못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그 상상이 되대요. 그 준수라는 아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29살입니다. 벌써 이제 요거 끝나고 경험 내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저는 보진 않았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힘이 세다 라는 것만 상상했지만, 저는 그 아이랑 같이 베라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상상이 되대요. 전 그 아이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었어요. 아직 그것만 오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전 그게 상상이 돼요. 29이잖아요. 올 겁니다. 저의 그 상상력으로. 아마 선생님도 뭔가 그 에너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라 플랫폼을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아요. 뭔가 29인데, 저는 제가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던 단락이 그 부분이에요. 부잣집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다 비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 데서 병원에서 나을 수가 없었다. 아무 병원에서 나을 수가 없었는데 그 호킨스 박사님 뉴욕에 차려놓은 병원에 찾아오게 된 거죠. 아무 데서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아름이도 병원에서 손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연요법,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무슨 주스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 2달이나 하고 있었는데 더 오래 가지 않아서, 더 상하지 않아서 세포가 다행이죠. 그나마 엄마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어, 이 영적인 그 부분을 찾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그 아름이나 이 모든 이 부분들이, 그 아이가 전신이 다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왔을 때 호킨스 박사님의 에너지 장에 의해서, 호킨스 박사님 그 에너지 장에 의해서 그 단락이 있어요. 의식혁명인가요? 의식혁명은 뒤쪽에 있었고요. 성공, 어, 그 성공은 뭐죠? 나의 성공인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성공, 제목은 까먹었어요. 성공은 나의 것. 맞죠? 성공은 나의 것. 그 책의 중간에 있어요. 그 책에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의식혁명 읽을 때 맨 뒷부분에, 뒤쪽에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뭐 어떻게 됐단 말이고.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는 순간 에너지 장, 눈빛에서의 그 오라 에너지 장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라는 거, 그게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정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하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궁금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그냥 믿게 되니까 이 준수도 이런 전 몰라요. 준수인지 준석인지 잘 모르겠고 준수라고 저는 알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같이 그냥 베라 플랫폼을 하고 젊으니까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된다는 거죠. 그 엄마가 아주 그 뭐 아름이 엄마가 10 살이 더 많으시죠. 저보다도 한 4살 어리신 것 같아요. 한 50대 55, 제가 59, 아름이 엄마 65. 근데 아름이 엄마를 영적으로 막 가르치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과정은 있어요. 가정일 뿐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믿음이 빨리 싹 변화되는 게 높은 에너지 장, 엄청 중요한 거죠. "오세요. 왜 안 오세요?" 2번이나 했는데.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선택들은 내 근원적인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두려움,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모든 인간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져야 그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요, 전 성공과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맨날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고 돈에 저도 정말 전업에 돈을 함부로 쓰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돈에 대한 많이 벌면서 정말 상상도 제가 생각하 '어머 나 이렇게 많이 벌었단 말이야?' 할 정도의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을 벌어 놓고 돈을 함부로 쓰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요번에 호킨스 박사님 영상도 보고 요번에 싹 바뀌면서 빅뱅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목요일이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12월 6일 7일 시크릿. 연관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더 어떻게 시크릿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운명적인 타고난 사주팔자를 뒤엎어 버리는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